뉴로라지컬 레벨, 뉴로라지컬 레벨, 신경 논리적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묻는다면은 감히 자기 정렬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 정렬, 뭐 쉽게 말해서 중심이 잡혀 있는 힘, 자기 중심이 잡혀 있는 힘, 이게 이제 자기 정렬이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항해를 할 때 배가 뭐 정확한 어떤 항해 목표라든지 항해 지도라든지 뭐 키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항해를 할 때 흔들림이 없이 쭉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이 되어 버리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쫓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죠. 돈이 잘 벌리는 쪽에 일을 하다 돈이 안 벌리면 또 그만두잖아요. 뭐 옛날에는 부동산이 잘 된다고 부동산에 줄을 막 쓰던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개구이집이 잘 되니까 뭐 조개구이집이 막 동네 골목마다 막 생기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잘 되는 쪽에 줄 서고 잘 안 되면 그만두고,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기 정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자기 정렬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우리 사육신에 해당되는 뭐 우리 성산문, 박평년 이런 분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자기 신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뭐 간디라든지 뭐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든지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자기 정렬은 뭐냐 한번 쭉 볼게요. 우선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여기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자기 정렬이라고 해요. 영성은 뭐냐면은 자, 어떤 비전의 빛이죠. 비전. 물론 종교적인 개념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종교적인 개념을 포함을 해서 더 넓은 개념의 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가족. 직장에 속해 있습니까? 네. 네. 지역 사회에 속해 있죠. 네. 국가에 속해 있어요. 네. 세상에 속해 있어요. 네. 더 크게는 우주에 속해 있어. 우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성은 for what, for whom이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자, 보세요.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안에서 내가 인생 전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비전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직업, 직장, 자기 전문 분야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는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비전의 위치가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좋을까요? 내려갈수록 좋을까요? 자기한테 맞는 게 좋겠죠. 올라갈수록. 비전의 위치 올라갈수록. 네, 좋죠. 자, 그쵸. 좋죠. 근데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우리는 어쨌든 가족에 속해 있고, 직업사회에 속해 있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속해 있단 말이죠. 우주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의 위치를 우리가 올려야 되죠. 가족보다는 지역사회, 직업보다는 지역사회, 네. 지역사회보다는 우리 국가, 네. 세상을 올려야지. 네.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비전의 감각이 바로 영성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정체성은 뭐냐면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라는 거죠.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요거는 뭐 누구 엄마, 뭐 누구 아들, 뭐 어떤 회사의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이냐라는 것은 남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존재로서 독특한 나라는 그런 어떤 독특한 존재로서 볼 때 나는 누구이냐. 그 비전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은유적으로, 이제 메타포적으로. 이른바 식물에 비유해서, 동물에 비유해서, 자연 현상에 비유해서, 자 어떤 것과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것 같은 존재이냐, 나는 누구이냐, 차별화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존재로 나는 누구이냐, 이제 그게 정체성이고, 그리고 정체성은 또 헌신 대상과도 연결돼요. 그럼 비전과 관련해서 내가 돕고자 하는 헌신 대상은 누구이냐? 헌신 대상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죠. 아들, 딸은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아들, 딸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 속에 아들, 딸과 같은 정말 내가 돕고자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헌신 대상은 누구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명과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느냐. 사명, 임무. 어떤 사명과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느냐. 저 헌신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이냐, 나의 헌신 대상이 누구이냐,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전반적인 사명에 대한 감각일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영성은 비전에 대한 감각이라면은 정체성은 사명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치 신념은 뭐냐면 내가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실행하고자 하느냐. 대의 명분, 동기부여를 시키는 why, 왜죠? 왜? 정체성은 who라면은 자 가치 신념은 why예요. 왜 내가 그 비전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느냐. 그 비전 사명이 나한테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은 뭐냐면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술과 어떤 역량과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나만의 독특한 기술과 역량,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인가. 달라있고. 내 능력 함대주시. 그렇죠. 네. 또는 개발해야 될 기술 능력은 뭔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능력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기술과 능력, 역량은 뭐냐라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은 이제 what. 그럼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나우현이 제일 잘해요. 네. 뭘 잘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그리고 이제 환경은 뭐냐면요. 그럼 그 비전 사명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할래?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래? 그래서 when, where, with whom.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요게 하나로 쭉 정렬되는데요. 이제 가치 신념까지는 내면이라면은 능력 아래는 외면이겠죠. 네. 자, 내면이 바뀌면 외면은 무조건 바뀌죠. 네. 근데 외면은 바뀌더라도 내면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때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를 먼저 이루어야 되죠. 네.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 신념의 변화와 또 크게는 영성 차원의 비전을 갖게 만들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 능력이나 행동 차원 또는 환경 차원의 변화는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정을 치료를 할 때, 자 행동 차원 발표를 잘하게 해주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뭐 스피치 차원에서 발표 막 훈련시키잖아요. 네. 근데 스피치를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피치를 잘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자 나는 스피치가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못하는 쪽으로 돌아가겠죠. 네.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행동 차원에 말을 잘 못해요. 강의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체성 차원에 나는 동기부여 강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동기부여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사명감이 있어. 더 나아가서 이분은 그런 비전 스쿨을 운영하겠다는 영성 차원의 비전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가치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의 능력이나 스피치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되죠. 잘 강의를 가르치고. 잘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 정체성 차원의 변화를 해버리면은 행동 차원의 변화는 그냥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치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내가 상담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치료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체성 차원에 나는 사랑의 치유사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 아들 딸처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를 해서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위대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불타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사랑의 치유 센터를 막 세워서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 신념 차원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가장 소중하다. 21세기는 의식혁명의 시대고 21세기는 치유의 시대라는 그런 또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지금은 물질 시대에서 정신 시대로 옮아가고 이 정신적인 성공을 이루어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행동 차원에 치료를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죠. 잘하면서 능력도 아마 치료의 능력이 개발될 거예요. 뭐 NLP나 체면이나 뭐 어쨌든 치료에 필요한 기술 능력을 개발하겠죠. 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이런 치유를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그분들과 함께 만남의 또 자리도 만들면서 그런 센터를 확장시켜 나가겠죠. 시스템이. 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이제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면요. 중공군이 그 미군 포로를 잡으면은 이 미군 포로를 막 학대를 시키거나 고문을 안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오전에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오후에 영화 한 편을 보여준 거예요. 오전에는 자본주의의 아주 부정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후에는 공산주의의 아주 긍정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그 영화에 대한 감상 발표를 하게 만들어요. 완전 고수네. 그러니까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후감을 써내게 만들어. 감상문을. 세뇌시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산주의 막스 이론 있잖아요. 네. 막스 이론을 영어로 번역하게 만들어. 어머. 번역하게 만들어서 또 그걸 발표하게 만들어. 야.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공산주의자 되네. 어떻게 하면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서명을 하고 막 거기 또 연설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 신문에 또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냈을 때 이제 당신들은 포로가 아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미국으로 돌아가라. 안 뭐 나가죠. 중국에 이게 남아 있어도 좋고 그는 마음대로 해라. 근데 대부분이 그 중국에 있거나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스파이 활동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 들어가죠.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정체성이 바뀌니까 행동은 그냥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또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장발장이 자기 조카가 배가 고프니까 빵을 훔쳐서 뭐 7년 동안 옥살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작고 작은 범죄를 반복하면서 이제 감옥살이를 몇십 년을 하게 되는데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이 정체성 차원에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나는 도둑놈이구나 이런 믿음이 강화되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한 번만 딱 훔치고 이제 도둑질을 그만둬야지. 그게 뭐냐면 신부님의 은수지를 훔친 거잖아요. 네. 근데 경찰서에 가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 은수저는 내가 출소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리 가져간 것을 간 거니까 이거는 훔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선물이야 선물. 내가 은초 때도 선물로 주려고 준비했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그때 이제 장발장이 머리에 한 대 탁 얻어맞은 거잖아요. 내가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 어쩌면 내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라는 거죠.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발장이 다른 이웃 나라로 가가지고 이른바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사업도 성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아마 다 읽어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장발장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나는 도둑놈이다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정체성이 바뀌면서 삶이 180도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 그런 치유 상담을 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 차원의 또 능력 차원의 문제를 갖고 와요. 나는 뭐 발표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뭐 폭식, 과식, 뭐 여러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보면은 전부 자기를 문제아로 매도를 하거든요. 나는 발표 불안증 있는 사람이고, 나는 우울증 환자이고, 네. 뭐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고, 네. 뭐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고, 막 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체성을 바꿔줘야지.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 네. 자, 모든 사람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자원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면서 나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정체성, 가치 신념에서도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힘을 주는 신념을 만들어야죠. 네. 누군가 상담을 잘한다면 나도 상담을 잘할 수 있다. 누군가 치료를 잘한다면 나도 치료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들어줘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전까지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럼 이렇게 잘할 수 있을 때 우리 세상 속에서 선생님 속해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정말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아들 딸처럼 정말 세상 속의 아들 딸과 같은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돕고 싶으세요? 해서 이제 헌신 대상을 찾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도움을 준 그 이루고자 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비전 사명이 오겠죠. 그런 그 비전에 대한 감각과 사명에 대한 감각과 가치관이 정립이 된 상태가 되면은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치료의 가장 고난도는 뭐냐면요, 바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비전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가치관을 정립을 시켜주는 거죠. 자, 요게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네요.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요?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상담사가 자기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중요하죠. 상담사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네.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저의 이제 예를 한번 들면 저는 뭐냐면은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이게 병원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치유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NLP 체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건데요. 참만남 심리가족. 그러니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의 환경, 이게 참만남 심리가족이에요. 그 안에서 NLP 체면과 같은 이런 치유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 사랑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뭐 우리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가 있거든요. 자, 협회를 통해서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에 뭐 예를 들어 성남센터 또는 뭐 용인센터, 부산센터 이렇게 센터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데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가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라면 거기서 또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 치유학과고 뭐 어떤 자격증부터 뭐 모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전국화시키는 거죠. 자, 그런 그 비전과 관련해서 저는 누구이냐? 저는 사랑의 치유사입니다. 러빙 힐러. 러빙 힐러. 어울려요. 자, 사랑의 치유사. 예. 물론 이제 명칭을 따지면 NLP 마스터 트레이너고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고 뭐 지휘학 네. 교수이고 이거 사회적인 명칭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사회적으로 붙여진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랑의 치유사는 남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면서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고유한 나만의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치유사로 저는 이름 붙이죠. 러빙에서 사랑의 치유사고요.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냐면은 몸과 마음 영혼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 자, 몸과 마음, 영혼. 영혼 6.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인 치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마음의 치유, 신체의 치유. 이게 통합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통합이요.
통합. 그래서 앞으로는 의학도 통합 의학이고 건강도 통합 건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치유도 통합 치유로 간다. 어쨌든 이제 몸, 마음, 영혼의 아픔과 상처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 자식처럼 아들, 딸처럼 저는 소중한 분들이죠. 최선을 다하죠. 그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명으로 일을 하느냐? 예, 그런 아픔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답게 위대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더 크게는 의식 성장을 도와주는 거죠. 의식 성장은 200 이하인 그 의식을 200 이상의 의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돕는 건데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면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식이 200 이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또 영적으로 병이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200 이상이 되면은 병이 들지 않거든요. 결국 의식이 낮아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 의식을 올려주면 문제가 사라지죠. 그게 저의 사명이고. 자, 왜 그러면은 그 비전 사명에 집중하느냐? 가치 신념. 예, 모든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위대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을 실현해야 되는데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 돼. 자,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를 만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바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건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지금 사회도 조건적인 사랑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예.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사랑의 치유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만 또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고 위대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저는 그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 아까 우리 유상수 선생님 먼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 또한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 스스로 사랑 그 자체가 되게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20대 이후엔 존경하는 분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존경하는 분이 생겼어요. 우리 이제 남우현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의 송강면 총장님. 이분을 왜 존경하냐면은 이분은 바로 사랑 그 자체야.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 그 자체로 바라봐요. 30년 목회 활동을 하고 또 20년 동안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또 체면 전문가로서 뭐 정말 많은 걸 갖추고 있지만은 가장 강력하지만 사랑이더라고요. 아,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담고자 하죠. 어쨌든 사랑의 에너지를 키우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자,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났지만 10년, 20년 만난 그 이상으로 네. 자, 사랑이 깃든 만남을 갖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밑바탕에 이제 이런 NLP나 체면이나 어쨌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치유와 변화의 기술은 무조건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걸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안을 갖고 행동할 것인가? 예, 오늘 또 이제 이런 이제 NLP 강의, 뭐 또 뭐 개인 코칭, 개인 치료, 뭐 치유 변화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죠. 그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예,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또 남우영 박사님과 함께 또 제가 이미 22년 동안 해온 우리 참만남 친미 가족의 수많은 어떤 식구들과 함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제가 제 이야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좀 뭐 느낌 있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을 가졌다고 보고 제가 실습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시고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편안해지면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자, 이제 환경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의 위치에서. 자,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내가 원하는 비전을 실행할 것인가. 자, 우리 선생님도 지금 이제 치유사로서 또 상담사로서의 이제 비전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치유, 상담, 변화의 전문가로서 그 비전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룰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환경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생각이 되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이번에는 행동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행동 차원.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치유 변화의 전문가로서의 그 비전을 이루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나만의 독특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나만의 독특한 행동에 집중을 하세요. 자, 어떤 계획안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여기에다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갑니다. 자, 이번에는 능력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능력 차원으로. 자, 그 치유 변화의 전문가로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자, 나만의 독특한 능력, 기술에 집중합니다. 자, 남다른 나만의 능력은 어떤 게 있죠? 나만의 기술은 어떤 게 있죠?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자, 머리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치 신념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가치 신념의 위치로. 내가 왜, 자, 이런 치유 변화의 전문가로서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치유 변화의 전문가로서의 이 비전은 왜 중요할까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비전에 집중하게 될까요? 나만의 소중한 가치와 신념에 집중해 봅니다. 여기 머리에 딱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요. 이제 정체성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정체성. 그러나 나는 누구이죠? 남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나는 누구이죠? 나한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이죠?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정말 돕고자 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헌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사명과 임무를 실행해야 될까요? 자,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이제 영성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영성. 자,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저 속해 있는 시스템이라면 가족, 직업, 지역사회, 국가, 세계, 우주,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비전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 모든 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까요?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비전의 결과물들을 머리에 떠올려봅니다. 나로 인해서 좋아진 이 세상의 모습들,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더 밝아진 이 사회, 이 세상, 자, 나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이 세상의 어떤 분야는 더 밝고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아마 행사를 했을 거예요. 자, 이런 비전의 결과물들이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그 모든 비전의 감각을 가지고 다시 정체성 위치로 이동합니다. 정체성. 그 비전을 이루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돕고자 하죠? 그들에게 주어진
자, 그들을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은 뭐죠?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죠? 자, 여기 다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이제 비전 사명의 감각을 다 가지고 가치 신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내가 왜 이 비전 사명에 집중할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은 무엇일까요? 자, 내가 왜 이 비전 사명에 집중을 하는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여기 다 머리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갔다 가시고, 그 모든 가치 신념의 감각을 가지고 또 능력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이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독특한 기술과 능력, 달란트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나만의 기술 능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능력 기술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기술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 또 머리 다 떠오르면 거기 갔다 갔다 갑니다. 그 감각을 다 가지고 행동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실행해야 될까요? 또는 올해 안에 2024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나만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머리에 다 떠오르면 거기 갔다 갔다 갑니다. 그 모든 감각을 가지고 환경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비전 사명을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함께 실행을 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좋아요. 이제 영성 차원에서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하나로 에너지가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거나 또는 힘든 시련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자기 정렬의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만의 강력한 중심이 잡혀있는 자기 정렬의 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 자기 정렬의 힘을 느끼면서 잠시 후에 깨어납니다. 자, 셋만에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떠주세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다 들으면서요. 네. 몇 년 전서부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맨 끝이 NLP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해서 그게 미리 설계가 돼 있는 거였었어요. 오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네. 통합을 시켜서 해줘야 되는지 이게 단계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공부를.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 사명까지. 예, 오케이. 근데 이거 뭐 3년 4년 전에 저를 만났었잖아 이미. 네, 근데 내면 에너지는 이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그게 상황이 안 됐어요. 상황이 안 되는데 환경이. 다른 것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다 밟아가고 근데 맨 끝에가 NLP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는 이미 그렇게 계속 시도를 보냈다, 그죠? 예. 축하드립니다. 때가 돼서 만난 우리 최원 선생님. 저는 상황에 너무 몰입이 돼서 일단 눈이 너무 뜨기 싫었고 네. 그 현재 그 일단 몰입된 상황에서 계속 있고 싶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랬군요. 저는 딴 거보다 네. 선생님 뵈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는 이제 뭐 이런 막연한 거 말고 구체적인 거만 자꾸 방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만 너무 쫓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사랑 그러는데 네. 제가 너무 사랑만 받고 커서 그런지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 받아서 네. 저걸 갖고 왜 고민하고 왜 울고 막 저러지? 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쪽 공부를 찾아다녔어요.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아.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추지 못한 건 그냥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수업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사람이. 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술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네. 그 한계를 못 넘는 것 같았고 저도 뭔가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은 했는데 부족한 게 뭔지를 몰랐는데 선생님이나 요새 만나는 분들 뵈면 제가 안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족한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공감을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너무 공감- 사랑만 받아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저게 뭐 화낼 일이야 저게?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을 받고 커가지고 네. 그걸 거꾸로 공감을 못하는 거야. 왜 저러지? 이런 근데 생각만 들고. 약사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약사님한테 굉장히 사랑의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몰라. 뭔가 데이터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만나봤거나 그런 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던 거를 데이터가 쌓이면 근데 바로 그냥 그리고 남자들 그 성정이 그런 게 혹시 생기더라도 남자가 면 저거 지지 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애써 감춘 거 같아.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뭐 드라마 보다가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몸을 흘리고요. 그냥 있긴 본인이 있는데 너무 사랑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공감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딱 뵈고 제일 첫 시간에 감명받은 게 저는 나름 이제 논리 체계를 갖추고 뭔가 이러려고 배웠는데 정작 선생님이 제일 감명 깊은 건 NLP도 사랑이라는 말을 네. 한 게 네. 너무 다른 분하고 너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셔서 네. 너무 와닿았어요. 부족한 거가 뭔지도 알아요. 저는 사랑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NLP인데 사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시군요. 사랑이 중요하죠. 그거를 좀 눈을 떴다고 그럴까? 저도 전생 카드 뽑아보니까 저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 지구에 왔더라고요. 그렇죠. 사랑을 몰라서. 거의 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걸 맨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또 사후세계 우리 남우현 박사님 책을 읽어도 그렇겠지만은 사랑만 경험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 아닌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랑은 모든 감정의 총합이다. 모든 감정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깨달아 버리면은 사랑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채원 선생님만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영혼은 사랑에서 왔고 또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항상 부정적이라서 내가 왜 태어났지? 막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귀찮게 삶을 살고 있지? 나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네. 근데 이 NLP 그때 첫 수업 듣고 나서는 제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하셨는데 네. 태어났는데 빛이 보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내가 정말 이 빛을 보고 너무 행복했구나. 그게 기억이 났나 봐요. 네. 그 순간이 떠올랐더니 그거 지금 태어나기 너무 행복하죠. 축복이죠. 네. 우리 유 선생님은 이거 자기 정리가 어때요? 이거 해보니까. 네, 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신의 발현임을 알기에 왔고 그리고 신의 속성은 사랑이니까 네. 우리 모두가 사랑임을 알기에 왔으니까 저는 사실 약사님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현 씨한테도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걸 그거 저는 이제 제가 사랑이 되는 게 목적이어서 여기 있지만 제가 사랑이 아닌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현 씨나 약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의 그 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또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세상에 그 사랑의 발현이 돼야 되겠다. 세상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예. 너무 멋집니다. 세상의 어머니가 되게 되겠다. 예.